조국 지시 받았다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. 그 칼끝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코앞까지 닿았습니다. 당시 민정수석실 지휘 라인입니다. 이 중 특별 감찰 반원과 팀장뿐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수석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박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수석, 곧 피의자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윗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. 서소식 사공성근 기자입니다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.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특감반을 직접 지휘했던 박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박 비서관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장관을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겁니다.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당시 특감반에 포착됐지만 2달 만에 감찰은 중단됐습니다.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만 했다는 겁니다.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검찰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에서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고 자신의 채까지 강매한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.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로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 역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는데요. 취재 결과 진상을 조사했어야 할 금융위 감찰부서는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누가 묻어버린 걸까요?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습니다.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. 이 통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 감찰 결과를 청와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? 예,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정작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금융위 감사실까지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통보받았다고 그래 말씀하시잖아요. 저희는 받은 거 없어요.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었던 지난 2월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. 저도 올해 언론에 그거 보고 알았어요. 김태우 비서관이 2월달에 그거 했잖아요. 폭로 2차 폭로인가 했잖아요. 청와대 감찰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이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를 떠난 뒤에도 업체들에게서 저서 판매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온 정황도 최근 검찰에 포착됐습니다.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진행했던 특감 반원 중 일부가 곧 소속 기관으로 돌아갔는데요. 청와대를 떠난 게 보복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 그 정황을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지 몇 개월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리 제보가 들어옵니다. 특감 반원들이 근무 시간에 식사 접대를 받고 골프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유재수 국장 감찰을 맡았던 특감 반원 A씨와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 등 검찰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 4명 의견은 익명투서가 접수된 겁니다. 민정수석실은 이들에게 투서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A씨와 김 전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. 특감반원 A씨가 오해를 풀고 싶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을 방문한 건 이때쯤입니다.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A씨를 보자마자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고 쏘아붙였다는 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? 이게 무슨 1960년대
제3세계 후진국 얘기입니까?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런 발언 사실을 A씨에게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특감 발언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. 채널A는 유 전 부시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네,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향력과 그를 봐주는 윗선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걸까요?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조 기자, 네. 유재수란 인물이 그렇게 알려졌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중단할 정도로 센 인물입니까? 일단 그 출신만 보면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지만 이 단순히 공무원이라고만 표현하기엔 이 권력 핵심층들과의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. 1992년 임용된 유 전 부시장 김영삼 정부 때 홍재영 경제부총리 수행비서로 먼저 발탁됐습니다. 이후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에 파견되게 됐습니다. 특히 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면서 친노 핵심 인사들과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당시 제1부속실 행정비서관에 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근무한 시기에 겹치기도 합니다. 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는 연세대학교 동기이자 또 강원도가 고향인 게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고요. 유 전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었는데 당시 상사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. 2004년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었죠.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싸고 이 뒷배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, 이런 인맥들과도 무관치 않다,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검찰이 당시에 청와대가 왜 감찰을 중단했었나 이 의혹을 수사 중인데 결국 그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은 수사 대상이 불가피한 거죠?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특감 반원을 거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이 이제는 검찰 수사의 고구마 줄기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. 특감 반원부터 이 턱 미친 반부패 비서관까지 감찰 중단 지시자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. 이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 네, 곧 조 전 장관이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네. 조 전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? 일단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. 두 가지인데 내가 지시했다 혹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 거죠. 내가 지시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감찰 무마 과정에 몸통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. 반대로 난 몸통이 아니다, 깃털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할 경우엔 검찰 수사를 더 윗선으로 안내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조 전 장관으로선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. 이번에도 뭐 진술 거부권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요. 이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. 그동안 받아온 이 가족 비리 수사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가 허용됐지만 이번 유재수 비리 의혹 사건은 조 전 장관 직접 비리가 아닌 이상 진술 거부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. 진술 거부가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경우 구속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. 실제 MB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던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역시 지시자에 대해 함구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일단 당장 내일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